네, 오늘도 저희가 또 특정한 주제를 토대로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CBDC 발행 금지 법안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향후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이 금지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CBDC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약자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있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입전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해. CBDC 발의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연장선 쪽이고요.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제출한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이라는 거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CBDC가 정부의 개인 금융 감시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페드가 중개기관 통해서라도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쪽 상원의원 쪽에서 트럼프 입점료에 얘기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해. 앞으로는 CBDC 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연준에 CBDC 발행 금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래서 소비자 직접 서비스 형태의 CBDC를 발행하거나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은 왜냐하면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해서 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정부가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감시 수단으로도 CBDC가 활용될 수 있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었고요. 또한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커뮤니티 은행연합회 ACBA 등에선 금융기관이 CBDC로 인한 수신 이탈 위험에서 보호받도록 규제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CBDC를 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었고요. 주로 발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고요. 주도했고 테드 버드, 케빈 크레이머 등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디지털 달러 계획을 저지하려는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공화당인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런 앞에서 민주당권 하면 안 돼. 그래서 공화당의 이제 전략적 움직임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5년 1월 CBDC 개발 금지 입법으로 확정하려는 목적. 그래서 앞에 트럼프와 다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념적 기반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크립토는 금융 자유의 상징인데 이런 신자유주의적 접근,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려는 판단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총에서 말씀을 드리면 CBDC는 너무 이제 중앙화돼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AI 크립토를 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대긴 하죠. 공화당이 원래 좀 더 보수적인데 트럼프가 좀 특이한 거긴 하죠. 그래서 AI 크립토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은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거 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제지됐던 어떤 법안이 나왔다라는 가장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또 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기조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CBDC 자체는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됐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금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세웠다는 의도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CBDC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CBDC 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게 좀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의 질문이신데 공화당이 좀 잡고 있잖아요. 상원 하원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법안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통제권 변화라고 해서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점이 긍정적 요인이 되고요. 2023년
동일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계류됐던 거와는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원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에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3월 6일 동일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서 양원 동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은 기술 발전 추구하고 공화당은 정부 개입 반대 구도가 예상되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가 현재 위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원 하원 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공화당이 좀 약간 좀 특이하게 된 거죠. 공화당 자체가 AI 크립토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 기조가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왜냐면 공화당의 힘이 세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또 나중에 또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공화당의 힘이 상원, 하원 둘 다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맞는 예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해 준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번에 미 대선을 작년에 치르면서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이제 공화당 쪽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또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CBDC를 반대하는 명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 측에서 이 CBDC를 반대하는 주요 그 근거가 뭘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가 붕괴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취약성이 있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아시겠지만 CBDC 현금은 주고받으면 저랑 앵커님이 막 주고받으면 사실 현금을 뭐 저희가 거래할 일이 많이 없겠지만 네. 잘 봐주세요 이렇게 돈을 주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CBDC는 어떻게 될까?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 영지시키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금 거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이유죠.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쓰는 이유 뭘까? 나중에 뭐 자금 세탁 방지에서 현금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CBDC 하게 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그 영지 증명을 쓴다 여러 가지로 뭐 프라이버시를 지켜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CBDC 했을 경우에는 나의 모든 결제되는 것이 카드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현금 쓰고 있는 것도 다 드러난다. 현금 영수증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에 이제 양상화 시키겠다고 하는 방법인데 CBDC가 도입된다? 아마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CBDC를 통해서 일반 은행의 역할을 대체되면 그럼 우리 은행을 왜 써야 되지? 그렇게 돼서 대출 시장이 위축돼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CBDC 발생되면 리테일 뱅크나 뭐 홀뱅크 장에서 시중 은행들이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도 안 좋아. 그리고 기술적 취약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CBDC를 쓸 만큼 이것들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특성상 정부가 자금 사용처 뭐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걸 정말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이거 프라이버시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 기술적 취약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금 거래를 할 시에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CBDC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모든 자산 거래 내역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공화당 측에서는 CBDC 반대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 위험성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실제로 CBDC를 실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CBDC 자체가 이제 모든 분산 원장이긴 한데 그게 다 저장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면 저나 앵커님이 쓰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가
스웨그로 쓰는 것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로 저장되는 순간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감시 메커니즘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 빅브라더라든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정부 자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CBDC 시스템의 중앙 집중식 원장이 모든 거래 기록을 실시간 저장,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돼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많이 경험하죠. 뭐 마이 데이터, 마이 AI처럼 갖고 있는 왠지 페이스북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서 내가 좋아요 클릭하는 순간 내가 어떤 특정 용역에 대해서 은행이나 여행에서 내가 이거 좋아요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광고가 뜨죠. 아,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광고 뜨는 것처럼 모든 게 추적되는 것처럼 이렇게 감시 메커니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오는 정보는 좋지만 그게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시 메커니즘이 구축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정치적인 악용 사례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셜 미디어 때문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다 너무 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워낙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너무 양극화돼 있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또 악용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 시범 사업에서 특정 기간 내 자금 사용을 강제한 사례로 해서 그것들도 약간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것들을 뉴트럴하게 써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돼서 개인의 금융 활동이 완전 투명화가 돼서 투명화가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어느 일정 영역은 내가 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또 한쪽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아예 불가하다고 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투명하게 하지만 일정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액티비티를 또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예 막힌다? 그러면 확실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통제도 하고 근데 아예 불가된다?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럼 더 어떻게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금융 시스템을 아예 다르게 쓴다든지 이렇게 좀 아예 쉽게 말하면 CBDC 말고 아예 더 음성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런 인문학적인 측면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CBDC를 기술이 좋으니까 무조건 채용하겠다, 쓰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종합 인문학적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